과연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의 네 번째 만남이 성사될 것이냐. 이게 또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honor, and we will have a terrific relationship, I have no doubt. 우리 모두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어. 각각에서 한달자로 보는 사상 기본으로 But no, I got along with hi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to know. 트럼프가 미국 중심주의를 외치고 있는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북한을 대하는 전략적인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아니에요. 내가 임기하는 동안 너네 핵실험하지 마. 추가적인 핵 만들지 마. 있는 그대로 freeze, 멈춰. 그리고 ICBM 문제만 갖고 우리랑 한번 얘기해 볼래? 내가 제재 몇 개 풀어줄 수 있는데. 나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시나리오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죠. 아니 그럼 트럼프가 인정하면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또 간단할 것 같진 않거든요. 일단은 이제 북한의 입장은 주 유엔 대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핵보유국 이미 선언했다. 근데 트럼프 캠프에서는 다른 얘기를 흘렸거든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이거 사실 비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건 핵동결이다. 이런 말을 좀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오케이. 너 핵보유국 인정해줄게. 그다음 더 이상 개발만 하지 마. 대신 우리가 제재 몇 개 풀어줄게. 그럼 사실 김정은의 손을 갖다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걸 던질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이것이 해가지고 김정은 내가 손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트럼프 개인의 문제가 있고 또 공화당 주류 차원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민주공화당을 떠나가지고 미국의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핵 보유국이 하나 더 있다라는 게 그리고 쟤네들은 벌써 15,000km까지 가지 가는 ICBM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다고 걔들이 또 그거 안 하느냐라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이게 미국 본토에서는 하루 종일 이제 CNN이 어디가 네. 공격을 했다, 미사일을 썼다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국민들은 관심 없지 않아요? 북한의 핵에? 아니요, 관심이 있어요? 있죠. 15,000km짜리라면 관심을 갖죠. 그게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이런 감정들이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어떤 미국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있어요. 플랜 B라고 해요, 일명. 그러니까 북한을 비공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외교 관계를 정상화해주면 오히려 우리한테 이득이다라는 시각에서 이거를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라는 워싱턴 정가의 이야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줄타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두려움과 외교적 관계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 외교가 그렇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가로 인정하려는 듯한 결론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국을 향해서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할 수 있다. 핵 무장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돼요. 능력적으로 돼요. 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북 제재만 견딜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게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안 걷는 건데 이미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시인하고 군축으로 가고 동결로 가면 그때는 한국도 한국의 자위권 차원을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걸 적어도 네.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는 지경은 되는 거죠. 아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와이프에게 토를 당해요. 저는 핵보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나 진짜 놀랐어. 위험한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막 떨고 핵을 있어요.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난 설준 눈도 못 봅니다. 핵을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네.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군축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절대 그건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우리도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 우리 보고 동결도 괜찮지 않냐고 그걸 들이밀었을 때 우리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런 시나리오를 미국이 제시를 한다면 500개보다는 150개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게 한국도 낫지 않아? 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있죠. 이겁니다. 그러면 미국 핵 여기 갖다 놔라. 아니면 우리가 네, 미국 핵 여기 갖다 놔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핵 군축으로 가서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할 때 여기 있는 거 빼가면서 하는 걸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의 독자 핵무장의 카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과 달리 우리는 그 무기로 만들 수 있는 순도 높은 우라늄 자체 생산이 안 돼요. 미국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 뭐 경제, 제재 이걸 떠나서 만들 재료가 없는데 핵무장 우리가 그럼 독자 핵무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면은 미국이 얼마나 겁을 먹고 그럼 우리가 한국을 달래야 될까 할까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카드가 있으면 좋겠어요. 카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카드가 없는데 있다고 하면서 협상에 임하는 거는 그게 과연 현명한 협상 대비냐. 바로 이래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보면은 뭐 일부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6개월 만에 뭐 핵 뭐 보유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한 6개월 만에 보유하는 핵탄두는 그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나온 리틀보이하고 팬맨. 아무튼 팬맨. 엄청 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탄두에 못 실어요. 그러니까 탄두에 미사일 탄두에 싣고 소형화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북한이 하는 고민 똑같이 해야 돼요. 우리도 이 익스플로시브 렌즈를 되게 작게 만들어서 탄두에 집어넣을 만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험을 수백 회, 수천 회 해봐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기술 능력을 과소평가는 파배주의적인 발언을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들어볼게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를 해놨으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누가. 축적된 기술이 얼마나 높은데 아니, 그러니까 라고 그게- 사람들은 또 아니 근데 얘기해요. 이거는 2, 3년 이상 걸릴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기본적으로 그 실험을 하는데 2, 3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핵 개발할 거면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익스플로시브 렌즈를 핵이 없이도 되게 재밌는 얘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왔어요. 미국에 가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핵 개발을 안 해서 그렇지 1년 안에 핵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외교안보가 쪽 전문가들이 얘기에 따르면 트럼프가 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으로 갈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약간 일종의 어떤 의도된 발언이었다는 거죠. 봉 교수님 말씀이 가장 현실적인 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핵 개발에 핵무장해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은 한때 핵무장을 꿈꿨던 나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써볼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돼요. 아니 김진 기자 말이 너무나 정확한 것이요. 뭐냐면 중요한 아니 이게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카드를 갖춰놓고 블러핑을 하는 거예요. 블러핑이에요. 블러핑. 핵을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자 어떤 사람들은 핵 안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야 우리 무조건 핵 개발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아니야. 그냥 우리 핵 잠재력. 그래서 우리가 Q 하면은 핵을 이렇게 무기를 갈 수 있게 준비해야 돼.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이 논의를 국가 사회적으로 전부 다 끌어 모아서 이걸 하나의 동력으로 만들고 이거를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로 만들어야 된다. 동력이 되면 좋겠는데 분열의 근거가 될까 봐 오히려 핵분열보다 무서운 건 이제 예. 중국은 사드 가지고도 저렇게 난리인데 예. 과연 저는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 논리적인 도피처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한 논리적 도피처로서 나오는 거지. 그 자체가 실현 가능한 건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까지 과연 갈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핵 동결도 쉽지 않은 게 베리파이를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베리파이를 해?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북한의 입장에서는 정권 어떻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트럼프 4년 지난 다음에 또 민주당 정권 돌아오면 어떻게? 라고 하니까 서로 상호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트럼프도 딱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블러핑이거든요. 나는 해결할 수 있어. 제 야구 보러 가고 뭐 이러는 게 다른 나라 국가 정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네 후배한테 하는 얘기죠. 내가 갖고 노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자기도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아마 알게 될 거고 공화당 내에서도 왜냐면 북한의 핵 보유를 갖다 인정한다라는 게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북한도 불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재선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헌법상으로 대통령 선거엔 2번까지 이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2번째 이겼으니까 4년이 끝이에요. 북한도 알고 있어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핵 보유국을 인정하더라도 그게 4년짜리가 될 것이고 서로 안 믿어요. 그 김정은 위원장도 바보가 아닌 이상 트럼프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4년짜리 어음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아요. 두 분 말씀이 진짜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특히 이 두 분이 우리가 되게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핵을 가지면 일본도 가지겠다고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일본이 가지면 또 누가 대만이 가지겠다고 나오겠죠.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위아더 월드 다 같이 위험해지자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게. 박 기자가 굉장히 정확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가 핵을 개발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위험성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북아의 질서가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순간이에요. 자, 미국 너네가 동의 안 하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핵 개발하는지 모르게 쥐두새도 모르게 핵 보유할 수 있어. 그러면 일본은 핵 개발 안 할까? 핵 개발하겠지. 네. 일본이 핵무장을 하면 대만은 어떨까? 핵무장 하겠지. 그럼 동북아가 지금처럼 평화로울까?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북아가 안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 이상한 놈 취급을 하지 마시고 그 미국의 공포를 레버리지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블러핑이든 하나의 외교 전략이든 언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금기시하는 시선 걷어대는 거예요. 좋은 얘기 같지만 가능한가? 그러니까 블러핑이라는 건 상대가 쟤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블러핑인데 사실은 우리는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블러핑도 하기 힘들고 비핵화를 목표를 갖다 포기하지 못하게끔 미국 정부를 압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트럼프도 나 그거는 포기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논리적으로 왜 가능한 일이 아니라서. 한국에다가 핵무기라도 갖다 주세요.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잖아요. 나는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일단은 과연 그 트럼프 캠프에서는 입으로는 그렇게 떠들지만 왜냐하면 자기들도 아이 뭐 바이든 너 해결 못했지 나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묻는 거거든 어떻게?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거지. 정말 진지하게 들어가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말하자면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복잡하게 만들어 놔야 그래야 그쪽에서도 사실은 모험적인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내내 했던 발언들 가장 많이 한 게 차이나예요. 차이나. 그래서 지금 트럼프 머리에서는 무조건 차이나 중국을 견제하고 막자예요 일단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단 중국을 견제하는 건 디폴트 상수값으로 치고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도 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을 줄게. 그럼 트럼프가 오케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핵 개발을 해. 그럼 문제가 뭐냐면 중국 미사일이 타깃이 돼버려요. 이 가만 놔두겠어요. 만약에 그 유사시에 중국 공격 대상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과연 대한민국의 그 주요한 군사 시설과 이 저거들이 중국의 타겟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나이브한 생각이다. 이미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한 한국과 미국은 그냥 한 편이에요. 중국 한 입장에서. 몸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자꾸 안 보고 있는데 그런 현실부터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 타격의 대상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뭐 군사적으로 그냥 여기 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핵미사일을 갖고 있다라면 저쪽에서 핵 타격의 대상으로 일단 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핵 공격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일단 핵으로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가만히 있으니까 일본을 하고 뭐 하고 이 나라 저 나라 사람 통제 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NPT 탈퇴 그 길이 지금 북한이 가는 길이잖아요. 지금 고난의 행군하고 있잖아요. 북한은 될지 몰라도 우리 같은 경제 규모,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무역 의존도가 강한 독일보다 더 많아요. 이런 나라에서 그렇기 견딜 수가 때문에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양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술 핵무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다 강구를 해서 여기다 뭐 좀 들여오든지 뭐 어떻게든 지금 현재 북한의 핵은 계속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계속 공리공단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뭐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이미 전부터 다 알고 있는 현상이란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어찌됐건 이건 이제 사회적 공론화는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사실은 뭐 5년 정부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건 사실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그
그 해낼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논의들을 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또 대안도 찾아봐야 된다라는 야, 지금 12명이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국회에서 이제 300명 이상 얘기할 때가 보이고 그리고 1,200만 명이 대화하면 야, 아주 화끈하겠습니다, 아주. 예. 트럼프 일기 때 아까 나왔는데 50억 불 내라 그랬잖아요. 4년 새에 2배가 딱 되는 2배가 됐어요. 100억 불. 100억 불. 그렇죠. 예. 임기말 때는 200억 불 내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트럼프 일기 때는 방위 협상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없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런 무리한 그 요구들을 통해서 남아 있는 4년 동안의 임기를 끌고 갈 것이냐? 이건 오히려 4년이니까 무리하게 요구를 무리하게 할수 있잖아요. 요구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트럼프가 4년짜리 대통령인데 서둘러서 얼마 전에 2020년부터 30년까지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했잖아요. 했잖아요. 트럼프가 약해지면은 의회에서 이대로 가자라는 이제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고 트럼프가 이거를 저항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2년 후에 중간 선거에도 트럼프이즘이 계속 득세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든지 성취하려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이제 협상 스타일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윈윈이에요. 트럼프의 거래 기술을 제가 읽어봤는데 오래전에 인상 깊은 대목이 있는 게 경영학과에서는 협상을 가르치는 교수가 윈윈이 제일 좋은 협상술이다 얘기하는데 난 이거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윈윈이면은 아직도 내가 더 받을 게 있는데 놔줬다는 뜻 아니냐. 100% 내가 다 이길 때까지는 몰아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보실하고 정부에서 주한미군 중요하고 우리 윈윈 합시다 하면은 한국 언론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윈윈으로 끝났다고 기사가 나오면 트럼프는 윈윈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데 뭐 한 거야? 라고 나올 테니까 윈윈보다는 다 이겼습니다 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You win. 다 이겼다 그러고 사실은 실제 방위비 협상에 참가했었던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최근에 제가 만나서 인터뷰했어요. 그때 당시 너무 힘들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준 적이 없어. 라는 거예요. 1조 얼마거든요. 우리가 냈던 게 증액해서. 근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건 100억 달러, 그러니까 14조를 내라라고 요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수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최소 트럼프 50억. 일기 때도 저렇게 요구했던 적은 없었죠.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이 방위비 협상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계속 지원 전략을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힘들다. 그리고 주한미군 이전하면서 사실은 그 세계 최고의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주거 그렇죠. 환경을 우리가 다 만들어줬는데 한국 땅값 얼마인지 아느냐. 나는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트럼프 일기 내각의 반응은 말도 안 되다. 그러면 주한미군 뺀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또 협상하시죠. 트럼프가 겉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한국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 말 뒤에는 바이든이 그렇지. 더 벌 수 있는 걸 못 벌었다라고 바이든을 비판하는 대내용이지 전통적인 우방국에게 100억 달러를 받아내지 않으면 주한미군 싹 다 철수하겠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 트럼프랑 방위비랑 관련해서 트럼프의 굉장히 강력한 우군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트럼프를 캡틴 아메리카로 만들어준 완전 1등 공신이잖아요.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 자금으로 약 2,500억 원을 썼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여기에 보답을 하죠.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한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정권을 준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을 때 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분야가 어디겠어요? 지금 외국에 나가는 돈, 방위비. 또 일론 머스크가 휘두르는 칼에 당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렇게 뼈를 깎는 개혁 노력을 하는데 왜 한국은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그것이 우리 방위 분담 협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자기 주머니에서 트럼프를 위해서 2,500억 원을 썼지만 2,500억 대단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근데 일론 머스크 자산이 322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500억 원을 썼는데 자기 자산의 0.3%를 쓴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확 올라서 몇 배 더 벌었죠. 아니 근데 웬만큼 돼야 좀 받아들이는데 10배는 조금 너무 많은 금액인 많지. 것 같아요. 보호비 받는 건 똑같아요. 야, 김 사장! 1억 내놓으라고! 1억! 많이 해봤어. 매수도 여기가 나. 1억 내놔! 제가 1억이 어딨어요? 1억 안 내놓으면 다 엎어버려요! 저 1억이 없는데요? 얼마 있어요? 한 200만 원. 200만 원 안 내놔! 짠 쪽. 이거예요, 지금요.
보이는 자리에서는 정말 강하게 후려치고 미친놈처럼 뒷자리에 가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야야야 그럼 100억은 너무 심하니까 이 정도 내고 퉁치자 라고 하는 게 트럼프의 전형적인 거래 기술이에요. 이게요. 솔직히 말하면 미군 철수할 때 그럼 철수하라고 그럼 걔네들 미군 감축할 건 아니잖아요. 그럼 걔들 가야 돼요. 그래, 어딜 어딜 가. 돈 들고 그 장비 그대로고 그 사람 봉급도 그대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 나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게 블러핑이거든요. 좀 전에 했던 10조 뭐 이게 산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용 정치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가지고 네가 이겼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고 우리 그냥 무조건 시간만 끌면 됩니다. 4년 금방 가요. 맞아요. 계속 가는 거 끌고 왜냐하면 1년이라도 늦게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거든요. 끝까지 끌고 나가고 그다음 너무 턱없이 요구하면 아 우리는 비싸가지고 그렇게 미군을 쓸 수 있는 나라 형편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야 된다는 거야. 아 우리가 살기에 너무 비싼 군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한미동맹은 영원할 겁니다. 그렇지. 뭐 이러면 못 나간다고요. 협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게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12차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거 해놨는데 우리가 이거 한 거를 뭐 트럼프가 소리친다고 해서 돈을 올린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논리가 없다는 얘기야. 이걸 한다는 게. 예? 논리가 없다는 얘기고 국가는 논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지키고 기존의 협상은 최대한 지키고 미국이 난리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이 확장 억제 분담금. 그래서 뭐 니들 뭐 훈련하고 하는데 비용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해서 하면서 확장 억제인데 비용 들어오지. 야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돈 중에 몇 개는 니네들 핵탄두를 현대화하는 데 써. 그리고 그 핵탄두는 한국 거야 이제. 이거는 한국에서만 쓸 수 있게 니들이 보관해 놔.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리를 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봐라 여태까지 어떤 대통령도 못했는데 내가 새로운 항목 만들어 얘들한테 돈 받아냈다. 그리고 얘들이 가져오는 돈으로 우리는 핵탄두 늘어나고 해가지고 해서 안보 상황을 타파해 나갈 수 있다? 엄청나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승리를 안겨주라는 거예요, 정치적 승리. 그리고 우리는 실리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100% 블러핑으로만 자꾸 몰고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100% 블러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위비 증액이? 네, 방위비 증액이 이게 블러핑을 하고 생각하면 자꾸 다른 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는데 트럼프가 약속을 아예 안 지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맨하튼에 가면 트럼프 타워 엄청 으리으리하게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10층짜리 조그만 빌딩이었어요. 근데 여기 빌딩에 벽화가 하나 있었는데 조각으로 된 진짜 오래된 문화재 같은 벽화였거든요. 트럼프가 이 벽화를 안 부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요. 약속을 했죠. 네. 그러고 나서 아이쿠 실수로 부숴버려요. 실수를 하네 의도적으로. 최고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고 아이 조각 잘 보존할게 박물관에 기증할 거야 얘기를 하고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실수인지 뭔지 모르겠지 어쨌든 어이쿠 부서졌어요. 일단 욕은 먹었지만 건물은 올라갔잖아요. 지금 트럼프 타워로. 이 약속을 무조건 지킨다라고 트럼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리적 함정일 수 있다. 모든 걸 다 믿으면 안 된다.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곽 기자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실제로 트럼프 1기 때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3분의 1을 철수시켰어요. 트럼프가. 그때도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너네 블러핑이지? 너희도 필요해서 여기 있는 거잖아. 에이 블러핑이잖아. 우리 못 줘. 근데 트럼프가 실제 3분의 1 독일 주둔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일이 국내 총생산의 2%를 분담금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곽 기자 말대로 실제 트럼프가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정부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뭘 준비할 것이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 정상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상에게 콕 집어서 요구한 게 한국의 조선과 군함 제조 기술 그리고 LNG 선박 기술이 미국에게 절실하다. 트럼프가 콕 찍어서 일본보다 우리 정상과 먼저 통화하면서 이걸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와 미국은 미국을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국가, 안보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국의 동북아 질서에서 미국에게 가장 큰 이점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레버리지고 문제는 뭐냐면 군함 건조 시설이 없어요 미국에. 그러는 가운데 지금 라오닝 항모부터 중국의 그 함대가 그렇죠. 실제로 미국의 대기량을 넘어섰거든요 지금. 그 조선산업이랑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게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군함을 갖다 아마 우리가 건조해주거나 이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그걸 갖다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선박 건조량은 우리보다 앞섰거든요. 양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양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가 또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큰 레버리지가 될 거예요. 네, 우리 이용하고 그걸 뭘 의미하냐면 트럼프도 벌써 뭡니까 중국 견제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이 사실 한국 조선을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예요. 가성비가 세계 최고예요. 그렇죠. 같은 E-3을 만드는데 똑같은 알레이버크급 설계인데 우리 세종대왕함은 배도 더 크고 가격도 3분의 1이야. 그렇죠. 결국은 제일 핵심은요. 국익이 서로 다른 나라들이 충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언제나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특히나 트럼프 진영에서 많이 얘기한 거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이 왜 같다라고 자꾸 속이냐. 사실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국익을 억지로 안 맞는 국익을 갖다가 합치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분모는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통분모를 최대한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승리도 좀 외양상으로 안겨주고 그리고 실리를 챙기고 네. 이러면서 가는 과정에서 되려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달리 새롭게 조정되고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거래를 우리와 제대로 하고 이해관계를 같이 가는 장래를 같이 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네. 라는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